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문제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주까지 하자라고 했는데 실현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과 당 지도부 간에 손발이 안 맞는 모습들도 언론에 보도되고 있죠.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에게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뵙고 이야기 나누나 했는데 갑자기 격리 중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제 이제 저희 국회에서 저희 사무처 이제 당직자 중에 네. 확진자가 발생해서 그분과 제가 정책 공모전을 같이 심사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뭐 코로나 저는 백신도 맞았고요. 그래서 음성 판정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또 격리 해제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이고, 그러면 오실 수 있었는데 시간이 조금 늦게 나왔군요. 해제 이후에 가긴 좀 따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가장 뜨거운 현안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국민의당과의 합당 어떻게 갈 것이다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합당 관련해서 제가 네. 당대표 취임한 직후부터 한 2달 가까이 협상을 이어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7월 21일에 안철수 대표께서 갑자기 협상 중간에 국민의힘이 합당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아하. 이렇게 언론에다 말씀하시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러면 협상 과정에 있던 것들을 국민에게 공개하자 이렇게 되어서 실제로 국민의당이 요구했던 것들과 뭐 당명 변경 포함해가지고요. 네. 그런 요구 조건들이 이제 밖에 나오게 되었고 아하. 저는 이제 아마 국민들도 아시겠지만은 계속 합당을 하자는 입장이고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좀 국민의당 측에서는 합당을 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아하. 그게 소위 최근에 이제 많이 이슈가 되었던 예스냐 노냐 논란으로 이제 간 거거든요. 네네. 저는 이것은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상 과제로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네. 무조건 합당은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예. 그래서 꾸준히 저는 그 합당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좀 답을 해달라. 그래야 협상을 지속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네. 왜냐하면 합당한다는 것에 예스로 동의를 하게 되면은 나머지 서로 간극을 좁히는 건 그 다음 절차거든요. 네네. 그럼 최근에 말씀하시는 것들 보면 합당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도 약간 애매한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답은 적어도 일주일 안에 달라고 이제 이야기한 것인데 네. 많은 국민들이 보신 것처럼 뭐 예스냐 노냐 이 논쟁에 대해서 뭐 일본군 전범 같다라든지 아하. 아니 뭐 희한한 그 반응이 나와가지고 저도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표나 국민의당에서 합당에 대한 의지나 구체적 내용들에서 좀 모호한 부분이 있으니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답을 달라라는 의미로 예스냐 노냐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그에 대한 국민의당 쪽의 말이 전범몰이 뭐 철부지 어린애 뭐 이런 말 나오고 저는 이게 과연 정상적인 정당 간의 대화인가? 네. 제가 뭐 욕을 한 게 있으니까 저는 예스나 노로 답해달라는 얘기에 한 게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가 뭐 사실 국민의당에 계신 분들과 예전에 바른미래당 시절부터 교류를 해왔고 하지만은 안철수 대표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모호한 합법으로 일을 좀 지연시키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더 이상 이제 국민들이 기다리게 할 수 없다. 저희가 그리고 합당도 아마 청취자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은 저희가 하자고 한 게 아니라요. 안철수 대표께서 서울시장 선거 단일화 과정에서 다소 그 당시에 지지율이 정체 상태에 놓이니까 본인이 합당을 하겠다고 하고 더 큰 입원이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무슨 본인들이 하자 해놓고 저희한테 뭐 일본군 전범인 이렇게 한 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김기현 원내대표를 모셨거든요.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이제 같은 사안에서 여쭤보니까 김기현 원내대표께서는 본인의 이제 그 개인적인 생각이시지만 처음부터 안철수 대표나 국민의당 쪽에서는 합당의 의지가 없었고 대선을 앞두고 결국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 안철수 대표 간의 1대1 이러한 최종 그 야권 통합을 염두에 두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협상이 잘 안 되고 어그러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셨던데 동의하십니까? 저희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아마 김경원 대표께서 언급하신 그런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지금 상황에서 야권의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될까요?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네. 어제 또 이제 김경원 원내대표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신 근거로 실무 협상을 하면서 전에 없던 새로운 조건을 그저께였죠. 그저께 출연하셨는데요. 새로운 조건을 걸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게 어떤 조건입니까? 저는 결국에는 안 대표께서 합당 얘기하시면서
지분을 요구하지 않겠다 같은 이야기 하신 것을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뭐 당협위원장도 그렇고 그 외에도 시도당 위원장도 그렇고 네. 뭐 여러 가지 직책에 대해 가지고 사실상 국민의당이 배려라고 하지만 지분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 저희가 협상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옳은지도 저희는 몰랐지만은 예. 제가 7월 21일 날 안철수 대표께서 국민의 힘이 합당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저희 입장에서 보기에는 언론 플레이 하시길래 네. 제가 협상단에 지시했습니다. 아, 이거는 이렇게 여론전에 장할 수는 없다. 공개해라 이렇게 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국민의당 쪽에서 국민의힘이 협상 의지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이야기가 그 이준석 대표께서 휴가를 가시고 휴가 전까지 답달라라고 한 점을 들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 전입니다. 아, 그 전이었나요? 7월 21일이면 휴가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을 때였고요. 네네. 그래서 7월 22일은 저희 그 생뚱맞았습니다. 갑자기 협상하다가 대구 가셔가지고 예. 기자들한테 갑자기 그런 얘기 하셔가지고 이거 뭐지 뒤통수인가 이런 생각을 저희 했습니다. 아하. 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지금 양당 간의 합당의 가장 큰 걸림돌이 이준석 당대표다. 네. 휴가 전까지 답달라 그리고 휴가를 간다고 한다. 휴가가 더 중요하냐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 이야기했잖아요. 사실 네. 휴가라는 거는 제가 그래서 또 정중하게 물었어요. 그럼 예. 내가 휴가 안 간다 그러면 합당 협상에 나설 것이냐. 네. 근데 그건 또 답이 없어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답이 없습니까? 아니 제가 예를 들어 휴가를 간다는 건 제가 정해진 일정이고 뭐 예. 국민의당을 위해서 휴가 일정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국민의당이 휴가 전에는 하고 싶지 않았던 합당인데 휴가 간주에 갑자기 합당을 하고 싶어진다. 뭐 예. 이상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럼 휴가 취소하고 오겠다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국민의당 쪽에서 그냥 예. 예스냐 노냐를 답하라는 게 아하. 뭐 많은 국민들이 보기엔 왜 저렇게 고압적이냐 이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은 고압이 아니라요. 저희가 2달 동안 협상이 오면서 아직까지 예스랑 노를 듣지 못했습니다. 합당하겠다는 거에서. 네. 그러니까 시간만 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간만 끌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밖에서 뭐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보시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끌어지고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요. 실무 협상에서 결국 이 바텀업 방식이 안 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탑다운 방식 두 대표가 그냥 만나서 터놓고 한번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시면 문제가 다 풀리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계속 만나자는 건 저고요. 계속 답이 없는 건 안철수 대표입니다. 그건 아마 이제 국민들이 명확하게 아실 텐데요. 네. 그리고 계속 합당하자는 것도 저고 답이 없는 것도 안철수 대표입니다. 아하.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실 저희가 2달 가까이 이런 국면이 기록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7월 21일 날 안철수 대표께서 그런 인터뷰를 하실 필요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듯한 인터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협상단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요. 그거에 대해서. 예. 갑자기 왜 이렇게 아니 요구사항이 그쪽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과거에 안 대표께서 뭐 문재인 대통령과도 협상하시던 시절에 아니면 저희도 바른미래당 협상하던 시절에 지연돼 가지고 사람들 좀 화나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예, 그런 것도 연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럴 겁니다. 예. 뭐 지금 상황은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현실적인 뭐 조건의 차이도 있지만 감정적으로도 양측이 많이 상해 계신 것 같은데 만약에 이번 주 안에 국민의당 측에서 어떤 답이 오지 않거나 더 이상 진전이 없다면 이준석 당대표나 국민의힘 측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합당 저희는 지도부내에서 합의를 본 것이요. 저희는 한마디도 이제 안 할 겁니다. 한마디도 안 하신다? 네, 한마디도 저희는 새로운 제안이나 다른 제안 안 할 거고요. 네. 그럼 그때부터 이제 본인들이 하고 싶으면 저희한테 얘기해야 됩니다. 열어두시겠다? 아니, 저희가 이 정도로까지 제안했으면 저희 할 도리는 다 했고, 솔직히 저희가 협상하자는 제안을 제가 몇 번이나 했습니까, 지금. 언론에서, 그리고 우리 지지층에서는 제가 비난까지 받아가면서 제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만약에 뭐 이래도 반응이 없으면은 나중에 본인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타이밍에 얘기하십시오. 하지만 그때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저희가. 뭐 협상 종료나 합당 문제, 종결 이런 선언 같은 거는 하실 계획이 없으신 거군요. 일단 열어두시는 거군요. 뭐 열어둔다는 의미가 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제안하는 건 없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당내 대선 예비 후보들 관련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당대표께서 예비 후보들 한 번 더 만나셨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유력 두 후보 윤석열, 최재형 두 후보가 또 불참을 했습니다. 지난번 쪽방촌 봉사 활동 때도 불참을 하신 데 이어서 연이은 불참인데요.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뭐 후보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홍준표 대표께서는 지금 휴가 중이시고요. 그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는 본인이 출마 선언한 일정이 있어가지고
좀 참석이 어렵게 됐다 해서 부인분이 제발 다시 대신 올 수 없냐고 해가지고 네. 저희가 그런 것도 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예.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최재형 후보 측에서는 정말 가고 싶은데 이 진해였던가요? 지방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네. 상당히 일정이 타이트하게 되어 있어 취소하기가 어렵게 했다. 그래서 아하.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다만 이제 다른 캠프는 이제 어딘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뭐 예. 오라가라 난리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아하. 이게 캠프가 이게 제가 이렇게 솔직히 표현하면은 캠프가 네. 이상하게 돌아가는 시점이 언제냐면요. 저희가 익명 인터뷰를 많이 보게 되는 순간부터 그렇습니다. 익명의 관계자 인터뷰. 그래서 익명 관계자라고 네. 나오기 시작하면은 예. 그거는 내 책임 안 지고 아무 말이나 막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뭐 오라가라 왜 그러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녹즙기에 갈아버리려고 하냐부터 진짜 뭐 익명 발언으로 엄청난 것들이 쏟아집니다. 이제 보면은. 아이고. 예. 그 어느 캠프인지 저는 뭐 짐작은 가겠습니다만 그 대표께서 원치 않으시면 네, 예, 전혀 저도 뭐 네. 제가 밝히긴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정진석 의원이요, 중진 의원이시잖아요. 예. 오늘 이런 말씀하셨어요. 대선 경선의 중심은 후보들이지 당 지도부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께서는 후보들이 빨리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고 했다. 그것이 당 지도부의 역할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 뭐 당내에서 물론 그런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밖으로 이렇게 좀 중진 의원과 당 대표 간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밖에서 의아해합니다.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것들도 그냥 네. 청취자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되는 게 예. 많은 사람들이 당내에서 중진들 포함해서 저희 지도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경선을 9월에 시작하자, 10월에 시작하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저는 오히려 당대표로서 경선 분위기를 빨리 띄우고 후보들에게 역할을 주기 위해 가지고 8월 소위 말하는 8월 버스론이라는 게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네. 저는 후보들이 빨리 뜰 수 있는 공간을 주기 위해서 오히려 경선을 땡기자는 입장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저한테 뭐 후보한테 공간을 열라는 건 무슨 이야기이며 예. 그리고 솔직히 뭐 지난주에 그래서 네. 후보들이 자체적으로 했던 행동 중에서 뭐 또 어떤 후보인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그렇게 알찬 활동을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후보가 하는 행동들이. 후보로서의 활동이 알찬 건 아니었다. 그러니까 캠프가 네. 그러면은 뭐 후보들이 주도권을 잡았을 때 네.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메시지를 냈느냐 아니면 네.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행보들이 많았느냐. 저는 당연히 이제 경선 출발 시점에는 다 같이 뭐 단합을 다지는 행사도 있을 수 있고 이렇다 보는데 네. 자체적으로 한다고 한 것들이 과연 좋은 결과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이준석 대표님 뭐 제가 10여 년 전부터 함께 많은 예. 자리에서 만나 뵀지만 예. 오늘 말씀 중에도 조금 감정이 상하신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가요? 저는 뭐 감정이 상해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제가 잘 조절하시죠. 관계없이 잘 삽니다. 그런데 네. 예. 저는 진심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대선 캠프를 나름대로 많이 경험해왔거든요. 제 네. 나이는 젊지만은. 그렇죠. 그런데 뭔가 그 대선 캠프들마다 특색이 있긴 하지만은 네. 지금은 약간 의아한 그러니까 저는 어떤 대선 캠프도 당 대표에게 익명 인터뷰로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공격성 발언을 했다는 건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아하. 네. 뭐 어쨌든 뭐 뜨거운 경선 상황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앞으로도 계속 그렇다면 조금 문제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아니 뭐 후보들끼리 치고받는 거를 당 대표가 말리는 국면이 돼야지. 그렇죠. 당 대표 치받아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는 전술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왜 이런 상황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다른 예비 후보들이요. 원희룡 네. 후보나 하태경 후보가 네. 그렇게 당 지도부를 존중하지 않는 예비 후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그대로 옮겨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을 개무시한다. 뭐 이렇게 강한 그 원색진 비난까지 하고 계셨는데 그 개무시 발언은 안상수 후보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안상수 후보 말씀이군요. 예. 후보 간 갈등도 결국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민주당도 뭐 보셨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당내 갈등, 그 후보 간 갈등이 상당히 격화되고 있고 뭐 네거티브 공세가 서로 주고받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의 예비 후보 간의 그런 갈등이나 경쟁의 격화, 공격 이 부분은 좀 정리가 될 것으로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소위 이제 민주당의 음주운전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아니면 네. 조폭 논란 이런 게 나오면서 민주당은 당내 후보들이 먼저 이제 검증단을 설치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 당은 이제 그런 걸 미리 예측해가지고 검증단 설치를 검토했더니만은 아하. 왜 검증단을 만드냐 뭐 이런 네. 반응이 또 모 캠프에서 나와요. 예. 약간 의아합니다 보면은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검증이 싫다는 것인지 아니면 검증단을 두는 게 왜 싫다는 것인지 네. 뭐 약간 의아하거든요. 그래서 아하. 저는 그냥 이게 그냥 기싸움의 일환이 아닐까 이렇게 기싸움. 보는 건데 네. 저는
예를 들어 당내 일정들은 계속 이제 있을 거거든요. 당내에서 기획하는 것들도 있고 당 지도부가 기획하는 것도 있고 경선 준비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네. 뭐 다 거부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뭐 어떤 전략인지 이게 원래 어떤 투쟁이든지 어떤 그 공격이든지 끝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럼 일정 저희가 계속 이제 진행하면은 계속 불참하겠다는 건지. 아하. 예, 약간 의아합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네, 일부에서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대선 후보 검증단 그 자체보다도 그 단장인 김진태 전 의원, 이 좀 껄끄럽고 뭐 이러한 역할들 때문에 좀 불편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걸 또 캠프가 얘기했는데 그걸 또 후보 본인은 괜찮대요. 또 보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캠프도 메시지 조율이 안 되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 김진태 의원이라는 분이 예를 들어서 왜 부적절한지에서 본인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거를. 네, 예를 들어 그런데 뭐 과거 후보와의 뭐 어떤 연이 있다? 아니 예전에 법사위에서 윤석열 후보를 검증했던 김진태 의원을 생각한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후보들도 김진태 의원이랑 여러 가지 인연이 있거든요. 그렇죠. 오래 예를 들어 하셨으니까. 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진태 의원에게 배신자였어요. 아, 그랬죠. 그러니까 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저 같으면 어땠겠습니까? 저 같으면 김진태 의원이랑 과거에 불편한 일이 없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탄핵의 강을 넘고 결국에는 공존의 장을 만들겠다 했기 때문에 각자의 능력에 맞게 이제 역할이 주어지는 것이고 당장 저는 제가 당대표가 된 뒤로 탄핵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한 이견이나 여러 가지 저희의 과거 관계 때문에 사람을 안 쓰고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있어야 될 대통합이고 공정인 것이지. 아니 불편하면 뭐가 불편한지 얘기해야 돼요. 네네. 그 후보 검증단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형식, 방법 이런 부분들은 언제쯤 윤곽이 나옵니까? 그거는 심지어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형식이 뭔지도 모르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의아합니다. 저는. 네네. 그러면 뭐 지금 구축은 하고 계신 거죠? 구체적인 방법과. 저희가 최고위에서 이 문제는 활발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가장 유력하고 지지율이 높은 후보 윤석열 전 총장 연이은 실언이 나와서 논란도 있고 그게 지지율 하락에 영향도 준다 이런 보도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부정식품 발언, 건강한 페미니즘 발언, 최근엔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발언이 좀 큰 논란거리인 것 같은데요. 사실 당 밖에 계실 때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국민의힘에 빨리 입당을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러면 제1야당 그 공당의 도움을 받아서 이 문제가 조금 완화되거나 없어지리라 예상했는데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저는 제가 이제 비단 주머니 계속 나와서 그런데 저도 비단 주머니를 어떻게 적용할까 계속 고민했거든요. 3개 있다 그러셨잖아요. 비단 주머니 3개. 예, 그거야 몰래 삼국지에 3개 나오니까 얘기한 건데 뭐 3개가 아니라 10개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지난번에 그 이재명 캠프 대변인이 술꾼 공격한 것처럼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제가 받아치고 했었잖아요. 그때. 그러셨죠. 그러니까 우리 당 후보 누군가에게나 그 부적절한 저쪽의 공격이나 이런 마타도어나 네거티브가 들어오면은 그건 제가 당대표로서 제가 보호막을 제공할 겁니다. 그거는. 우리 당 조직도 그럴 것이고 저 개인도 그럴 것이고요. 당의 예비 후보들까지 다 보호하겠습니다. 하지만 캠프에서 뭔가 정책을 냈을 때 아니면 발언했을 때 실화성 발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커버 쳐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 상대방의 공격은 방어를 해드리지만 스스로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말씀이죠? 거기서도 만약에 누가 그걸 곡해해가지고 우리 후보를 괴롭힌다면 그건 제가 보호하겠지만은 그 실화나 이런 것들을 제가 보호할 수는 없고요. 지금 보니까 딱히 그 캠프에서 필요로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당의 도움, 당 지도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왜 국민의힘이 그렇게 서둘러 입당을 했을까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후보들이 뛸 공간을 마련해주고 돌고래는 마음대로 이제 뛰어놀고 싶다고 하니까. 돌고래요. 돌고래가 어디서 맞고 오면 제가 챙겨주겠지만은. 돌고래가 혼자 어디 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어떻게 제어하면 싫어하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아, 그런가요? 아니 오늘 또 윤석열 총장이 SNS에 반려견들과 누워있는 사진을 올려서 논란이 일고 있던데요. 이거는 그 연장선상에 들어가나요? 스스로가 잘못하거나 실수한 것에 들어가나요?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너무 개별적인 거 물어보지 마십시오. 아니요. 당대표의 의견을 엿줬는데요. 시험이라뇨. 돌고래는 관리받기 싫어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뭐 당대표로서 이제 그 당 전체에 대한 의견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그 하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을 두고 민주당과 합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또 다시 마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 아닙니다. 저희 아닌가요? 김기현 대표와의 그 협상이라는 거는 최종입니다. 최종이고요. 저희 지도부도 추인을 했고, 저희는 김기현 원내대표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부는. 민주당 측에서 뭐 얘기가 나오고 뭐 물려야 한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전혀 영향 없을 거로 보십니까? 그거는 그쪽 문제고요. 네. 역시나 송 대표님께서 잘 그거는 뭐 설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한미 연합 훈련 문제가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나뉘어서 쪼개진 상황이고요. 뭐 법률여권 의원 74명이 뭐 연기 주장하고 또 소위 연판장이 돌고 이런 상황인데요. 송영길 당대표는 원칙대로 한다 이런 의견 표현을 했고 이준석 당대표께서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굉장히 부적절한 어떤 연판장이라고 보고요. 네. 저는 어쨌든 우리가 이번에 통신선 복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통신선 복구를 했을 때 만약에 한미 연합훈련을 실질적으로 중단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받아주게 된다면은 정말 나중에 무슨 뭐 남북 정상회담에다 하게 되면 우리가 뭘 내줘야 됩니까? 대가가 어떻게 이렇게 상호주의라는 것은 서로 그 대가나 아니면 서로 조치가 어쨌든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인데 통신선 연결했다고 아니 끊어져 있던 전화기 복구했다고 그거를 다시 이런 조치를 한다는 거는 과잉입니다. 그래서 저희 당의 그 신규 임명된 그 대변 양준우 대변인도 이런 말을 했지만은 과잉 조치는 불가능합니다. 과잉 조치는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이준석 당대표가 개인 정치인 혹은 평론가 시절에는 많은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국민의힘 제1야당 보수야당 대표로서 남북 관계 어떻게 보고 계신지 통일부 폐지는 여전히 소신이신지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통일부가요.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운영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최근 들어 통일부가 이것저것 막 하겠다고 하는데 당장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건물이 폭파되어도 한마디도 못하고 우리 국민이 피살되어도 한마디도 못하고 이런 통일부라 그러면은 당연히 특임부처로서 한번 평가를 받아야 될 지점이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저는 철저한 낙제점을 드리겠습니다. 통일부에 대해서. 철저한 낙제점이다. 하지만 뭐 폐지는 아니다. 뭐 요즘 들어 통일부가 갑자기 보도자료도 더 많이 내고 열심히 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국민이 피살되어도 한마디 못하고 건물이 폭파되어도 대상 못 받는다 이렇게 했던 것들이 바뀌진 않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 믿기기 어려운 뭐 이건 물론 통일부의 관할이라고 정확히 하기는 어렵겠지만은 간첩 사건까지 터졌습니다. 저는 이 정도 되면은 통일부나 아니면 우리 대북 라인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국민들이 좀 짚어봐야 된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